이 필름 기술을 봤을 때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구든 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입문이 어렵냐? 대표님 저번에 저한테 그 기술 기공자가 되려면은 이제 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공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크게는 조공, 입문, 조공, 중기공, 기공 이렇게 불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공기술자를 보통 2년 정도라고 보면 2년에서 한 5년 사이를 준기공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한 5년 이상을 이제 기술자가 된다, 기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기공부터 들어가면 기공은 모든 걸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기공도 다 붙일 수 있어요. 기공과 중기공의 차이는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그렇다면 조공은 무엇을 하냐, 약간의 밑작업, 기초작업부터 해서 뭐 쓰레기 정리 정돈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중기술자가 되면 거기 플러스 이제 기술,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기공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공이 되면 이제 붙이는 것을 보다 위주로, 물론 밑작업은 하지만 붙이는 것을 보다 위주로 해서 퀄리티 있게, 하자가 나지 않게 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럼 보통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조공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당이 어떻게 책정이 돼요? 뭐 이것도 뭐 각자가 페이를 올리는 거라서 네.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올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작이 8만원 혹은 9만원, 10만원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요.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5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서 한 20만원, 그리고 이제 기술자 반열에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23만원에서 뭐 한 25만원, 지금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름 입문자분들이 처음에 어쨌든 간에 프리랜서식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분들은 처음에 영업을 어떻게 뛰어야 되나요? 일단은 영업 대상이 결국은 시공 오야지여야 해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지금 무언가 고객한테 시공을 따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업 대상은 나를 불러주는 오야지여야 해요. 그럼 그 오야지가 많이 가는 곳이어야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총판이나 대리점 쪽에 오야지들이 원단을 사러 가기 때문에 그쪽을 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네이버 밴드의 구인구직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여러 번 시도를 해서 뭐 우연찮게 한 현장을 갔다라면 그 오야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 기술자들과도 친구 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한테 일을 주는 오야지만 생각을 하는데, 프리랜서 개념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필름 시장에서는 일당분들도 내일 되면 오야지가 되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자기가 또 일당을 뛰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술자가 됐든 기술자가 됐든 그분들이 결국은 다시 오야지로 돌아갈 확률이 많은 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 두루두루 좀 친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저도 촬영하다 보면은 되게 큰 촬영 있으면은 외주팀 많이 부르거든요. 네. 뭐 외주 감독님들도 계시고 뭐 그분 대표님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프리랜서 개념. 네. 근데 보니까 그 제가 이 업계에 좀 많이 서치를 해봤거든요. 필름하는 정남이라고 아세요? 알죠. 너무 유명하죠. 그분 거 좀 봤더니 네. 그분은 처음에 명함 엄청 돌리시더라고요. 보니까. 명함이요. 네. 근데 이 명함 뭐 어디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직접 명함을 돌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뭐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 행동하셨을 때를. 하지만 아마 처음에 입문을 하셨더라면 일당을 띄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을 때는 그 명함을 돌리는 타겟이 달라졌겠죠. 우리가 블로그를 써서 뭐 소비자들이 연락이 와서 저희가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든, 그래서 자기가 시공 오야지로서의 영업 방식이 있고, 처음에 입문을 할 때는 분명히 자기가 어쨌든 일당을 띄면서 기술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공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건 입문을 해서 내가 명함을 돌렸다라는 것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총판이나 대리점 쪽에 명함을 넣었다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입문의 방법 중에 제가 봤을 때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원과 아카데미를 통해서, 왜냐면 지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총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시공팀이 있으면 연락이 와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바로 세 번째는 지인을 통해서 뭐 현장을 바로 간다는 거. 사실 지인을 통해서 바로 가면 제일 좋죠. 그쵸. 하지만 지인도 잘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아는 지인이 그냥 중기술자예요. 그러면 나를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오야지여야 해요. 왜 하냐면 그 현장에 본인조차도 일당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오야지여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필름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제 나름대로 제 데이터로서는 10명 중에 3명이 일당만 띄는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 일당과 오야지를 떠요.
근데 1단과 어야지 중에서도 1당 비율이 6명 다 1당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명, 마지막 한 명만이 그냥 오로지 오야지를 하는 겁니다. 결국 상위 10%라는 거죠. 상위 빼고 그냥 10%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그 지인이 10%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인이 어렵겠어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필름 기술자지만 저는 자부심이 진짜 커요. 필름으로서. 그렇지만 이 필름 기술을 봤을 때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 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입문이 어렵냐? 제가 봤을 땐 그런 이유예요. 지인이 있더라도 그 10% 안에 드는 지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건 결국은 나머지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기 할 일이 바쁜 상황인데 그 누군가를 케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입문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는 필름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이에요. 예. 그럼 현장에서 약간 그런 건 있을까요? 필름 초보이신 분들이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좀 자제하면 좋겠다, 아, 주의해야 될 것. 그게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되게 키가 조금 작았어요. 150대 정도 됐어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조금 불리해요. 그 자기의 신체적인 그 불리함을 그 불리함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높은 사다리를 타든지 더 높은 의자를 준비를 해서 조공 때 가장 중요한 건 적극성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나 다 할 수 있어요. 나 시켜주세요. 못하더라도 혼나더라도 나 또다시 배울게요. 약간 그런 자세여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팔이 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 현장 때부터는 높은 의자를 준비하면 됐어요. 그런데 나 이거 못하니까 너가 해줘. 이런 식으로 패스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오야지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너무 초보이고 내가 아직 이렇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직 현장도 잘 모르고 하지만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실행을 하시되 조금 적극적인 게 조금 어필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바로 이해했습니다. 네. 피디님 이제 도착했으니까 빨리 끊으십시오. 알겠습니다.